안녕하세요. 품선독서 이창주입니다. 오늘은 협상 전문가가 본 왕따 해결 방법, 그 이야기, 왕따 문제가 요즘 심각하죠. 그 왕따를 협상의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를 너무 쉽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왕따 문제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따뜻한 협상이라는 책을 썼고요. 중국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협상이 있어요. 하나는 힘의 협상이 있고 하나는 이 따뜻한 협상이 있는데 제가 왕따 문제를 그래도 조금 객관적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이제 존중이라는 어떤 품성에서 다루는 주제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따가 왜 생길까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 왕따가 많이 생길까요? 이 복잡한 문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그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어떤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첫 번째는 무리에서 떨어진 동물들. 그죠? 혼자는 강하지 않아요. 사자도 공격할 때 상대방은 아무리 약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를 보호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 무리가 아니라 떨어진 동물, 그리고 새끼나 병들어서 약한 이 동물들을 공격을 하죠. 근데 이게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아이들을 보면은 이 비슷해요. 제가 리서치에서 나온 그 왕따 당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제 그 왕자병, 공주병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무리에 끼는 것보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보통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또 그 전학을 가서 이미 이 무리가 있는데 새로 떨어진 이 한 사람이 공격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무리에 떨어져 나간 동물들. 그리고 또 이제 약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대인관계에 있어서 한번 1차 가해를 했는데 그 가해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속적 2차 가해가 이루어집니다. 그 대인관계에서 갈등 해결 능력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요. 보통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갈등 자체를 갖다가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과잉 보호를 받고 난 그런 자녀들, 그런 학생들이요. 왕따도 쉽게 당합니다. 과잉 보호가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고요. 엄마 아빠가 제안을 하면은 뭘 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요. 너가 이것에 대해서 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어. 너가 싫은 것을 우리는 강요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과잉보호의 자녀들은 자기 선택권이 거의 없어요. 부모가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싫은 것을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훈련이요. 굉장히 중요한 자기 존중감이고요. 그리고 자기 강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거의 저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커가면서 제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법들을 배웠는데요. 특별히 중국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내 원하는 것들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세요.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있어? 맨날 내가 그 자녀들에게 뭐 막 주입 주고 강요하지 마시고요. 어제 저희 자녀하고 식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저도 말이 많다 보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라는 말을 자주 줬는데 아들아 방학이 됐는데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그랬더니 자기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고 싶다. 제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이번 방학 때는 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싶대요. 저는 저희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어보세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너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뭐야? 계속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 두 번째, 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는요, 단계별 접근을 하라고 합니다. 협상의 법칙에서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보통 왕따를 당하면은 신고하라는 거죠. 지금은 뭐 왕따 방지법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117에 신고하면은요, 심각하게 다뤄집니다. 신고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신고해서 해결이 될까요? 법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해요. 법으로. 협상할 때 안 되면 법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법으로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되죠. 굉장히 파괴적인 해결이 됩니다. 왕따에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반에서 어떻게 되냐면 쟤는 더 이상 같이 할 애가 아니야. 왕따 당하지 않지만 거의 그림자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림자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왕따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친구들과 제대로 어울리는 정상적 학교 생활이 중요한 거거든요. 법으로 따지고 112에 신고하잖아요. 117에 신고하고 그리고 계속 이것이 이슈화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럴 확률이 커요. 그림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전학가는 왕따 당하면 전학가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이것들을 파괴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먼저 단계적 접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됐거든요. 자료 수집해야 됩니다. 학생 자기 아들이 왕따를 당한다. 그러면은 자료 수집하라고 하세요. 매일 어떤 친구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요. 필요하다면은 녹음을 시키게 하시고요. 녹음하게 했어요. 그 상황들 녹음하게 하시고 문자로 계속해서 이 문자로 기록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말을 했는데 심지어는 문자로 확인한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일단 그렇게 자료 수집이 끝나잖아요. 협상을 할 때에도 이 근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논리적 근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은 많이 받을 만한 그 이유를 쭉 리스트화 시켜야 되는 거죠.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계적 접근의 첫 번째는 자료 수집하라. 얘가 어떻게 이것은 나중에 법적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했으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식화하기 전에요. 1대1로 문자를 보내게 하세요. 너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지. 그것 때문에 나 마음이 아파. 그럼 상대방 그것을 인정하게 하세요. 상대 친구가. 그러면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아마 욕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1대1 접근을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로 분명한 증거를 남겨야 돼요. 증거가 남기고 나서 지금까지 기록했던 이 친구, 지금 1대1 지금 접하는 그 친구 있죠. 친구의 모든 기록들, 했던 말들, 녹음들 이런 것들을 다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나에게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있다. 앞으로 계속 나를 왕따를 시킨다면은 이 기록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요. 그룹으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 친구가 내가 계속 과외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러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 외에까지 할 수 있다고 문자 하나만 보내도요. 굉장히 그 1대1로 한 그 친구는요. 함부로 손대지 못할 겁니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요. 그것들을 각 그 왕따를 시켰던 모든 친구들 1대1로 다 대응하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따를 계속 시키잖아요. 그는 세 번째 단계. 경계선을 넘으면은요, 보호해야 됩니다. 폭력이 있거나 맞을 때, 그리고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할 때는 자료들이 계속 있잖아요. 자료들 이미 모아놨기 때문에 신고할 때도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신고할 때는 첫 번째 누구한테 신고할까? 단계별 접근하라고 그랬죠.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나아가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1대1 접근이 됐든 일단은 바로 공론화시키지 말고 선생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과 먼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요, 선생님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대는 부모님이 나셔야 되죠. 선생님한테 지금 이렇게 저희가 접근해서 최소한 학교 안에 학생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가해를 하고 있다.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조치를 취해달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모든 상세한 기록들 가지고 직접 처리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특별히 맞는 문제 있죠. 폭력을 가한다. 그럼 바로 신고하세요. 117, 112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때리면은요, 두 번째 또 그런 대로 때리잖아요. 또 신고하세요. 그래 또 때리잖아요. 세 번째 신고야. 두 번째부터는요, 보통 이제 검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하면은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두 번째 동일한 문제로 전화를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검사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네, 속성상 그렇습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직무유기가 되거든요. 네, 재판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동일한 문제로 오잖아요. 이거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해서 반드시 법적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어떤 법적 처리가 되기 전에 부모에게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서 이런 행정소송이라고 그러는데 민사, 형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사상서 이 정신적 치료에 대한 손해배상 그 부모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에 한다고 요청을 하세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모가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 낮은 수준부터 차근차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2단계에서 2단계에서 대부분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면은요, 이 117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신고 전화 117가 24시간 가동되고 있고요. 왕따 폭력 방지법에는요, 이 왕따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학생을 학교에서 강제로 다른 학교 전학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동자가 있거든요. 주동자 한 사람만 제거를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 이게 잠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존중이라는 품성으로 이 왕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존중, 그리고 이 존중 안에 자기에 대한 감정, 자기에 대한 신체적 어떤 그 폭력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자기 존중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그죠? 물론 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분위기에 맞춰서.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그 친구에게도 기회를 주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접근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존중하면요,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